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여기 있건 저기 있건 돈이 많던 적던 그거는 많아졌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있어지고 뭐 애인도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없었다가도 있어지고 자식도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이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까지 이제 그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욕망을 뭐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욕망을 버려라는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에서의 욕망을 버려라는 뭐냐면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뭐 저기 원하는 것만 얻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 욕망 있죠. 다 좋기만 하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하나 버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새로운 걸 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희망이기도 하지만 망하면 또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결정에 내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연 하나 보내라고 그러니, 사연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는데, 38살이랍니다. 한국에 살다가 고2 때 한국 교육이 싫어서 무턱대고 부모 졸라서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갔다가 운이 맞아서 하여튼 대학 졸업하고 영주권 따고 거기서 쭉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도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이 카지노에서 일을 한답니다.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고 뭐 시간 조율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치고는 이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학 때 영상을 전공을 했고 지금까지 뭐 시간 날 때면 단편 영화도 제작해보고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좀 했다는 거예요. 영화제 출품도 해보고. 근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배급에 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초라한 성적이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좀 더 발전하고 싶고 영상 쪽으로 제 삶의 방향을 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겉으로는 괜찮은 삶일 수 있지만 가끔 일을 할 때 오는 허무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적어봅니다. 같은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장 잃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욕망을 접든가 욕망을 접든가 아니면은 그 직장을 접든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가 가장 좋은 취미생활을 앞두고 본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편인데 뭐 이거 본업 놔두고 취미해라 이건 방편이긴 한데, 이 말에서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 욕망에,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항상 자신이 없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은 그 자기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고, 그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가 이만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유학도 보내줬고 거기에서 다행히 취직도 했고 결혼도 해갖고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지금 적당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도전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정적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니 거기에서 그것을 자기 삶을 뚫고 나갈 만한 동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리스크 투성이에요.
단편영화제 출품을 했다고 하는데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되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죽게 살게. 네, 죽기 살기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서브로 해가지고 당신이 거기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재미로 내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결과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계획대로 돼본 일도 없고요. 그렇죠? 계획대로 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오늘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왜냐면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죠. 그런데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됐고요.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고요. 네? 그러니까 큰 어떤 방향성까지는 정하는 건 좋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그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서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계획대로 안 됐다고 보통은 슬퍼하거나 막 화를 내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치는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중간쯤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시작도 안 해놓고 결과를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 분들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잘 살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뭘 할 때 결과를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냥 했고요.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 그렇게 된 거지. 뭐 명리 공부도 그래요. 뭐 명리 공부 하신 분도 제가 쭉 보면은 그냥 뭐 이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쭉 하신 분들이 대체로 오래 가요. 근데 이거 1년 안에 개업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계획에 자기가 실망해서 한계를 느껴서 대부분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맞지도 않는다. 미신이다. 뭐 온갖 비난,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마 전에도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했는데 심리 상담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랬죠. 심리 상담을 하면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세요. 내가 딱 얘기했잖아. 그럼 맞는 거지 뭐예요. 선생님 마음도 당신 마음도 그렇다면서요. 그럼 하시는 게 맞죠. 잘 될까요? 잘 되든 안 되든 하고 싶은데 해야지. 학원 하기 싫다면서요. 해 무조건. 근데 딴 데서 물어봤더니요. 야 그거 어려운 건데 네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물어봤죠. 그 대답해 준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 그걸 무슨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자기는 지켜만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하다 망한 사람한테 가서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지. 위험한 거라고 사업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았어요. 하라고. 대체로 하라는 얘기가 많죠. 명리도 마찬가지. 공부하다가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을요 그거 코에 붙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걸 해서 그 분야에서 잘 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처럼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10명이 시도를 하면은 보통 8명은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한두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10년쯤 지나면.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그 일을 자기가 원해서 하지 않았거나, 예. 둘째는 그걸 통해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돈을 많이 벌 생각부터 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결과를 이미 자기가 스토리를 써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좌절감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하지 않으면은 대략의 큰 그냥 방향성만 정해놓고 나는 뭘 할 거다 정해놓고 가게 되면은 대체로 그거를 중간에 중도 포기할 확률이 적어요. 그거를 근데 10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내 안에 끈기라는 거 있죠. 그거는 끈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원래 끈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그거를 굉장히 원했을 때 끈기는 생겨요. 제가 끈기가 있는 사람이게 없는 사람이게요. 없을 것 예, 저 포기도 빠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살까지 직업이 20몇 개였다고. 20여 개의 직업을 체험을 해봤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는 끈기 없는 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웬 이거 한다 그랬다. 저거 한다 그랬다. 근데 30살부터 여태까지 직업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끈기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냐 안 맞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좋으니까 돈이 안 돼도 계속 했던 거고. 지금도 뭐 저는 이제 원래 삶 자체가 비정규직이라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면 게으르거든요. 막 나 마음대로 자고 싶고 내가 가기 싫으면 일하기 싫으면 일을 안 하고 싶고 일할 때 또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경향이 굉장히 제가 강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민폐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는 게 우리나라 그 조직을 위해서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 가는 게. 하여튼 그래서 자기 욕망에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 자존감은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 방어 기제를 확 나가지고 한 번쯤 여러 가지 이렇게 겪는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지 절대 안정을 보장되면서 그런 것들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연세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애들을 키울 때도요. 애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들을 많이 잡수시죠. 예. 그러면 되게 자존감 없는 자식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로 저는 들려요. 또한 뭐 애들 진로에서부터 학업에서부터 적당히 공부는 시켜야죠. 그런데 뭐 취업까지 공부까지 시켰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엄마가 왜 학교도 골라주고 원서도 엄마가 내주고 취업까지 엄마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결혼까지 애인 사귀는 것까지 그 결혼을 이제 하며 애 자식을 낳는 것까지 자식을 낳고 나면은 또 이제 둘이 뭐 갈등이 생겼어.
그럼 시어머니가, 아니 장모님이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혼해라, 저런 놈하고 살지 마, 이런 이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자기 딸을 이혼녀로 만들고 있어요. 저런 놈하고 사느니 차라리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물론 남자가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 또한 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장모님이 그걸 결정해? 나중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딸 또한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없는 거고요. 자식이 엄마하고 부속품이 된 거예요. 딸은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케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만약에 둘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갈등이 생겼으면은 가가지고 시어머니는 보통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되, 너는 시아버지가 그랬다고 되게 서운해하게 생각하는 분이, 너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으니 알뜰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 했다 그러대. 예. 그러니까 자존심 팍 상하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럼 그 화살 어디로 가요? 남편한테 가지.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왜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부모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자식을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 또 내가 내 부모를 어렸을 때 20대 30대 때 분리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로 이 사람은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욕망의 주체가 돼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다 그러한 그 기본, 밑바닥에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남자가 나이 30, 40을 먹어도 부모한테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또 그렇게 키운 것도 있고, 엄마가 그렇게 키운다 해도 지가 생각이 있으면 끊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끊어내요. 사주상 합의 들어서 그러니까 저가 합의 들어서 그래요,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의 첫째는 제가 관여를 안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번째, 관여를 안 하고요. 약간 그러니까 남처럼 대합니다. 그렇다고 애정이 없진 않습니다.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면은 관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엄마 편을 들면, 엄마를 옹호하면 아빠가 서운해 하시겠죠, 저한테. 아빠를 옹호하면 엄마가 서운해 하시겠죠. 두 분 다투는 일에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못 살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못 살겠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제 이러면 그건 도와주는 거죠.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끌고 온 게 아니잖아. 예. 그리고 뭐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입을 딱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간섭을, 그러니까 저 양반들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이 또 무거운 이유도 그거거든요. 분명히 가족은 가족이에요. 남들보다는 좀 더 마음을 써주는 대상인 것만 사실이에요. 어떤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을 마음을 쓰게 되는 게 가족이죠. 근데 그것 또한
객관화시켜서 분리해내지 않으면 내 삶에 굉장히 그 삶의 짐이라든가 부담감, 분노, 불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뭐 사랑이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데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 삶을 독립적으로 굳건히 쓴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이 막 취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좀 남들한테 자랑할 거리도 있고 나중에 잘 돼야 조금 내가 든든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이나 삶의 의미를 거기서 왜 찾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또는 뭐 여자나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물론 기쁘죠. 살 문대고 이렇게 문지르고 있으면 기쁘지. 좋은 사람하고. 예?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지. 계속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거기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 삶에 내 자존감이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타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고통, 괴로운 평안은 없어요. 예. 왜냐면 사람이 늘 똑같지가 않거든요. 나한테 늘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이제까지는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떠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정신 못 차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사병 이런 거죠. 네? 상사병,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응? 이런 거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잃으면 아플 수는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자기는 자기죠.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알았을 때만이 자기가 자기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남들은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남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느껴야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다 했고요. 몇 분? 뭐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 말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다 이해하셨나요?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너무 많이 마음이 쏟지 않는 선에서 살기 쉽지가 않지. 감정적으로 어떻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지도 않고 너무 마음 주지도 않고 이렇게 그거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과 의존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절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과 내 그 사람한테 팍 기대서 사는 것과는 달라요.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음이거든요. 예. 주고받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 이거는 의존하는 거죠.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해줘야지. 네가 최고라고. 당신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당신과 사랑은 사랑이고 또 친구는 친구고 친구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지. 그 안에서 우뚝 서 있는 내 각각의 독립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 집단. 예? 이게 연약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종교 집단이 그런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포감을 심어준다든지, 예? 가뭄이 이렇게 많이 들면 앞으로 이제 가뭄이 계속 될 거라든지, 비가 막 내리면 앞으로 이제 홍수가 날 거니, 우리 피난처를 만들어대니 돈을 다 내라. 재산 다 필요 없다, 앞으로. 뭐 이런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는, 이게 막 악용하는 것들이 사이비 종교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객관성이 있는 인간, 주관이 있는 인간 같으면은 절대 거기 휘말리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단전호흡 배운다고 몸이 아파가지고 배우러 갔는데 자꾸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라.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완전 노아의 방주야. 그래가지고 막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돈을 내라고 막 은근히 서서히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그래요. 덕혜님은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저 그거 관심 없습니다. 또 태어나고 윤회 사상, 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거 내가 왜 걱정해요? 그럼 됐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다 치고 뭐 앞으로 가뭄이 심하게 들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생명이 짧아질 거래. 죽죠 뭐. 죽지 뭐. 근데 그때의 이런 어떤 공동체 분위기에서 나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갔지만 단순히 이렇게 호흡하는 데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쫓겨나게 됐죠, 거기서. 네, 쫓겨났어요. 아주 거기 있는 제자분들한테 아주 나쁜 개새끼가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선생의 뜻을 그르치는 아주 시건방진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때 몸이 아프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라. 근데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합리적이 아닌 짓을 하면서 내가 생명을 구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가뭄이 들어서 다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나라고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이 죽죠 뭐. 죽으면 말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어.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근원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당장 누가 나 지금 여기서 사형 집행한다 그러면 겁나죠. 떨리지. 그러나 지금 나한테 다가온 사실이 아니잖아요. 먼 훗날에 있을 얘기고 당장 누가 나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칼 들고 강도가 덤비는데 나 찔러라 이러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앞에 닥치면 당연히 두렵죠, 사람이. 그런데 지금 닥치지도 않았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착각인 거예요.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 그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거고, 하여튼 그 말씀은 객관화시키라는 것은 나 혼자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의지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되게 내 안에 굳건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예. 또 답변이 안 됐으면 계속 질문해도 됩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